안녕하십니까, 친구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기는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인더로우랑 협업을 하게 되는 가죽 자켓 큰 갈래로 3종류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한 종류로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3종류의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일단 1차 샘플들이라서 좀 변경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더로우 대표님들도 되게 기민하게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 계시고요. 사실 우분 소재로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A2나 그 전부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브랜드 초창기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가죽 카테고리를 하나씩 시즌마다 이렇게 선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레더 카테고리 자체가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카테고리 확장성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링턴 자켓도 우분으로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레더로는 또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니까 저희만의 좀 약간 브랜드의 특장점이라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입 3나 저 타입 2에 대한 데님으로도 다 지금 세팅을 하고 셀비지 라인으로 나오지만은 가죽으로도 좀 선보이면 그 고객들 보셨을 때 또 좀 더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유행 타는 디자인이 아니거든. 패턴 자체는 저희 복각은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여유 있는 실루엣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보여드리면 그것 또한 좀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고. 일단은 3가지 디자인 전부 다 일단은 양가죽을 사용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가죽이 조금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가죽이라서 좀 야들야들한 맛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가죽 자켓을 이제 인더로우랑 했을 때 완전히 빈티지의 루이스 레더의 디자인이라던가 토이즈 맥코이나 리얼 맥코이 뉴들이나 아니면 아메카지 베이스에서 하는 항공 자켓이나 아니면 밀리터리적인 가죽 자켓들 말고 조금 이제 다른 디자인의 가죽 자켓을 하는 게 인더로우랑 했을 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귀결됐던 거는 결국에는 가죽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로 이미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았던 디자인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거에 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가죽 같은 경우는 오래 입을수록 더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가 요건데, G9 해링턴 자켓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바라쿠다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블루종 자켓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좀 G9에 기반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사항이 지금 처음에 샘플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작 처리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 인더로우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이 샘플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깔끔하게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펄을 전체적으로 네. 가려지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 스티치 라인이 일자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쌍심 스티치 빠지고 네. 쌍침 스티치는 빠지고 네. 5mm 간격으로 해가지고 스티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퍼는 전체적으로 가려지고 그래서 아마 샘플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의 감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두껍게 입었는데 옷을 안에 이게 아마 3 사이즈 기반이 될 것 같고, G9이라고 하는 그 옷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코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죽 소재로 바꾸면서 가죽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에도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입을 수 있게 좀 개량하는 과정이 좀 거쳐진다. 그리고 약간 스티치 디테일들은 사실 지금 형태만 보기 위해서 잡았던 거라 아마 이런 데 들어가는 스티치도 미세하게 좀 변경될 거라서 아마 요거는 저희가 발매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쌍침이 여기서 오다가 여기로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원래는 네. 여기까지는 쌍침이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싱글이 5mm 스티치로 하나- 바뀌면서 네. 공장에서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서 한 번 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늘어나고 네. 또 여기는 안 늘어나고 해서 이게 조금 안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쌍침으로 안 가고 네. 그냥 그냥 5mm 로 쭉 스티치로 밀어서, 전체를 다 네. 돌린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끝날 수 있게 여기가 이제 깔끔해지는 거예요. 네. 턱 터버려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요렇게 그렇게 되는 거 없어지고 다른 디테일로도 이제 네. 우리가 샘플을 봤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그냥 제일- 봤을 때 괜찮겠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시겠죠? 1세대 데님 자켓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켓이 플립 포켓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근데 또 1세대 데님 자켓은 뒤에 신치백이 있죠. 근데 신치백은 제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의 신치백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2세대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어드저스트 방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사실 얘는 아예 완벽하게 1세대 복각, 2세대를 복각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2세대가 적절하게 좀 섞여 있고, 인더로우 특유의 어떤 실루엣을 잡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플릿을 잡아가지고 또 재미있게 정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것도 지금 옵션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거의 스웨이드 버전도 같이 하든지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대표님께서 요번에 이제 자켓을 좀 디자인할 때, 그리고 제작할 때 좀 많이 고려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절개나 재단을 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죽 자켓을 보시면은 가죽이 사실 상처 없는 원피를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완벽하게 매트한 원단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약간 원단의 소모량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아끼기 위해서 보통 절개를 많이 넣어서 좀 이제 불룩한 라인이 나오더라도 조금 조각조각 내서 제품을 만들거나, 특히나 카라 같은 부분에도 뭐 한 방에 돌리기보다는 뭐 어디를 좀 약간 절개를 둔다던가 이음새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인더로우 대표님께서 요번에 작업할 때 불필요한 절개나 불필요한 재단은 하지 않고 최대한 그 가죽 느낌을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퀄리티하고 광택감이죠. 손맛하고 터치감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터치감이 좋아야지 착용감도 좋은 거니까. 그리고 미리스가 제일 중요해요. 0.1mm, 0.2mm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입었을 때 실루엣이 엄청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맥코의 가죽 이러면 1년에 한 2번 입나?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옷이 나를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사이징도 그렇고 소재감에서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를 더 자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주머니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데님 자켓에는 원래 오리지널에는 여기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뭔가 이 주머니가 없는 게 너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과, 이게 아무래도 가죽 자켓이다 보니까, 일단은 데님 자켓의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가죽 자켓이다 보니까 데님보다는 더 최종 아우터로 입으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우터가 주머니가 너무 부족한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더로우 대표님과 협의 끝에 이렇게 주머니를 속주머니까지 좀 넣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서 변경 사항이 좀 생길 것 같고. 만들 수밖에 없었죠 사실. 왜냐하면 저도 갖고 있지만은 저런 2세대 트러커나 3세대 자켓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걸치는 용도지 아우터의 느낌이 아니거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을 때는 몸에 딱 맞게 입었었잖아.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그냥 입던 옷이기 때문에 아우터의 역할이 안 됐던 옷인데, 우리는 이제 패턴도 재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우터 기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머니 당연히 넣어야죠. 그리고 얘가 이제 재미있는 친구인데, 얘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네. 이 컬러랑 네. 베이지 컬러랑 네. 이렇게 카멜 컬러. 브라운까지 만약에 네. 하겠다 하면은 네. 해도 되는데 그거는 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대로라면 네.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네. 내부적으로 조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얘는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 중에 스웨이드 제품이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마음에 들어 했고 원래도 입고 싶었던 옷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조금 디벨롭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컬러는 지금 아마 저희가 나올 컬러 중에서 중간 정도의 컬러일 것 같아요. 카멜에 가깝죠. 네. 카멜 컬러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베이지랑 브라운의 어떤 그 중간 정도의 컬러감이라면은, 좀 다크하고 딥한 브라운 컬러랑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샌드 베이지 요 정도 느낌의 어떤 컬러감,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아마 발매가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3세대 데님 자켓이라고 하는 보통 트러커 자켓이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데님 자켓에 요 주머니를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3세대 디자인에 한해서는 이 트러커 요 주머니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나왔던 애가 이 데님 트러커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데님 자켓보다는 이런 디자인에 좀 더 약간 안에가 좀 뭐 소재가 좀 빵빵하게 되어 있다던가, 좀 겨울에 입으실 수 있을 정도의 좀 두툼한 소재에서 주머니를 이 디자인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변주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데님 자켓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노동자를 위한 옷이었고 작업용품을 보관하는 용도였을 텐데,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 사이드 주머니보다는 가슴 주머니가 훨씬 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사이드 주머니를 이 구성해서 만드는 것도 노동자 옷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번거롭 작업이기도 해서 그래서 원래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 시대에 그걸 입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데님 자켓은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아우터 개념보다 저는 셔츠에 더 가까운 개념처럼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님 자켓 위에 뭐 많이 입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얘는 사실 그 위에 뭔가 입는다기보다는 가죽 소재가 주는 그 캐릭터 자체를 보여주는 제품이고, 완벽한 아우터로 했을 때 특히나 또 이게 원래 데님 자켓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크게 이 세 가지 디자인의 갈래로 제품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스웨이드로 했던 거는 제가 입고 싶었어요. 이거는 아예 없다기보다는 이 스웨이드로 된 이런 3세대의 좀 섹시한 맛의 자켓은 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가격이 좀 너무 높은 브랜드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퀄리티 좋게 만들어서 좀 더 웨어러블한 디자인들과 한국적인 체형에 맞춰서 나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브랜드들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찾았었어요. 근데 작년까지 그렇게 이렇다하게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가지고, 인더로우 대표님이 이런 제안을 주셨을 때 그러면은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다크한 브라운 컬러도 있을 예정이니까 약간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면은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까지도 다른 컬러예요. 아마 발매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70만 원대 정도, 70만 원대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아카이빙을 이미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전 영상 띄워주세요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가죽이라는 게 결국에는 좋은 가죽을 쓰면은 제품의 퀄리티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좋은 가죽을 어떻게 완성하느냐는 사실 입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님 자켓이면 데님 자켓, 뭐 G9 헤링턴이면 헤링턴 자켓 이렇게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포인트 자체는 그겁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엄청 개성 있는 소재와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았었던 예전의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잘 혼용해가지고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그 가죽 전문 브랜드보다는 저희가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브랜드와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활용도가, 이 친구들 뭐 원래 G9 해링턴 자켓을 입는 룩에 대신 입어도 괜찮지만 또 가죽 자켓을 입는 스타일에도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데님 트러커처럼 데님 자켓처럼 입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가죽 소재가 주는 그런 스타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을 수가 있고, 또 약간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지만 밀리터리적인 요소들이나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새 제품 다 원래 근간이 되는 디자인들이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다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 작업을 하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약간 헤리티지 있는 가죽 자켓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좀 소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긴 합니다.